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4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 모의고사 4회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죠. 맨 위에 봤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목을 쭉쭉쭉 이제 입력하고 본문의 내용들을 이제 쭉쭉쭉 이제 입력하다가 중간에 이제 다단이 이렇게 이제 바뀌는 이런 이제 혼합단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그 상자를 지금 여기다가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나왔고, 지금 여기다가는 그냥 우리가 글씨를 이제 입력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맨 위에 보니까 이제 머릿말에 보니까 이제 그림도 집어넣고 날짜도 이렇게 이제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용지 설정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설정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해 주면 되죠. 그리고 지금 이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합단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단 설정을 해서 이제 두 개 단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이제 입력할 때는 한자가 있으면 한자도 같이 이제 입력해 주고요. 정각기호 써라, 그런 이제 지상이 있으면 정각기호로 이제 우리가 특수 문자를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이제 표가 나타나면 이런 표도 바로 이제 입력을 해주고 캡션도 같이 미리 이제 입력을 이제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용을 이제 입력하다가 중간에 이제 우리가 다단 설정을 설정해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용지 설정부터 같이 해보자고요. 자, 우리 용지 설정하는 거 보니까 지금처럼 A4 용지로 해라, 한 장에다가 이제 전부 다 이제 작성을 하고, 그때 이제 용지 방향을 이제 세로로 해라 그렇게 써져 있고,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은 20으로 설정하고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리말은 전부 다 이제 10으로 하래요. 그리고 이제 기타 여백은 0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글 문서가 있을 때 F7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요. 지금 빨리 이제 눈으로 확인만 하면 되죠. A4가 맞는지 세로가 맞는지 요것만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위쪽부터 시작해서 용지 여백을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Alt T 눌러주고 10 누르고요. 탭 누르고 10, 탭 누르고 20, 탭 20, 탭 누르고 10, 탭 누르고 10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왼쪽 오른쪽만 20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싹 다 이제 10으로 이렇게 설정하고, 제본 이곳은 0으로 그냥 놔두면 되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제 용지 설정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용지 설정이 이제 끝나자마자 우리 화초록 바탕이 맞는지, 그리고 10포인트가 맞는지, 줄간격 160%가 맞는지 이것만 이제 확인해 주고 이제 본문 내용을 바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이 제목 우리가 따로 뭐 글상자 같은 거 만드는 거 아니니까 얘 이제 입력해 주고요. 요 글씨 이제 입력해 주고, 지금 이재성 대리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는 이제 누름틀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름틀은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만들고 설정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입력해 주면 되니까 이건 조금 있다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누름틀을 만들 그 자리는 빈 줄로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이런 이제 제목들과, 그리고 실제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그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인데 중간에 한 줄이 떨어져 있으니까 한 줄을 또 띄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쭉 이 내용을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 내용 이제 입력 한번 해볼게요. 맨 위에다가 국제통화기금 이렇게 이제 써주고, 대소문자 구분해서 IMF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엔터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세계 경제 한 칸 띄고 성장 전망과 글로벌 경기 동향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엔터 누르면 되죠. 그리고 그 밑에 줄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재성 대리하고 그거 이제 누름틀 만들 거예요. 그거 이제 만들 거 한 줄 띄워놓고 그 밑에 또 한 줄 더 띄워야죠. 왜? 위에 있는 이런 이제 제목들과 우리 이제 밑에다가 이제 쓸 그 본문의 내용은 중간에 이제 한 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줄을 더 띄고, 그리고 엔터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계는 23년 한 칸 띄고 만에 가장 높은 하고 이제 쭉 이제 본문을 이제 입력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한 줄이 띈 거는 왜 띄었다? 여기다가 조금 이따 누름틀을 만들기 위해서 한 줄을 미리 띄워 놓은 거고, 이런 이제 제목들과 이 본문의 내용들은 중간에 이제 한 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줄을 이제 띄워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곳에 이제 들어갈 그 문단들을 이제 쭉 입력해 주면 되는데, 얘는 시간 관계상 제가 입력해 놓은 걸 가지고 할게요.
그러면 요 위에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이제 입력하고 나면 지금 이 상태가 이제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한 거고, 그때 아래쪽에다가 여기다 이제 다단 설정해라 그렇게 놨는데, 이 위에 있는 그 본문과 아래쪽에 있는 이 본문들 그 중간에 또 한 줄이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한 줄 띄워야죠. 한 줄 띄고 나서 그 밑에 이 부분에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이 제목들을 이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다단 설정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입력해 놓고 한 줄 띄고, 여기는 원래 이제 한 줄 띈 거고, 그리고 이제 엔터를 한 번 더 눌러서 여기서부터 다단 설정해서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다단 설정하는 거 그거 이제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다단 설정하는 세부 지상을 보니까 표 제목 단부터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때 이제 모양은 두 개로 하래요. 구분선은 구분선 넣기를 이제 하고, 적용 범위는 이제 세 다단으로 해라 이렇게 많이 써져 있습니다. 이 세부 지상에는 선의 이제 종류가 됐든 굵기가 됐든 그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단 간격도 안 써져 있네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내 마음대로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문제 전체 지상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문제 전체 지상에 보게 되면 용지 설정 이거 보고 했죠. 그 바로 밑에 보게 되면 문서의 본문은 2단일 경우에는 그대 2단으로 이제 편집을 해라. 그리고 이제 혼합단일 그 경우는 그러고 나는데,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이 문서가 혼합단이죠. 혼합단일 때는 1단에서 2단으로 변하는 그 모양으로 이제 편집을 하는데, 그때 단 간격은 이제 8mm로 해라. 그리고 구분선은 실선 0.12로 해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 전체 지상을 보고 단 간격과 구분선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다단 설정을 할 때 그때 이제 누르는 그 단축키가 Alt W U2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커서의 위치가 지금 여기가 돼야 돼요. 이 위치에서 우리가 Alt W U2 하고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누르면 이렇게 이제 단 설정하고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때 이제 단의 개수는 이제 두 개로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Alt하고 W를 눌러주면 되죠. 그럼 이제 두 개가 이제 선택이 됐고요. 구분선 넣기는 이제 F니까 Alt하고 F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구분선이 들어갑니다. 그때 기본값이 이제 우리 실선 0.12죠. 문제에서 아까 실선 0.12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요. 그리고 단 간격은 기본값으로 이제 8mm가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적용 범위 요것만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적용 범위는 세 다단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세 다단으로 빨리 클릭을 하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단 설정에 들어와서 둘, 그리고 구분선 넣기, 그리고 적용 범위만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선의 종류가 됐든 굵기가 됐든 단 간격은 우리가 그냥 확인만 한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제 다단 설정이 돼서 단 구분선이 여기 이제 나왔네요. 그러면 요 밑에 이제 내용 그거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단 설정한 곳에다가 요 제목 이제 입력해 주고 이제 표를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첫 번째 글자는 이제 정각교를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하고 F10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글 문자표요. 이곳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정각기호가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정각기호 일반에 보게 되면 이 특수 문자가 있습니다. 얘 선택해주고 우리가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한 칸 띄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 이제 IMF의 한 칸 띄고 시점별 한 칸 띄고 2027년 한 칸 띄고 경제 전망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 제목을 이제 입력해 주고 엔터를 누른 다음에 표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까지 이제 입력된 그 상태고 우리가 지금처럼 표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때 표를 보니까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하고 6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칸은 우리 이제 열은 하나, 둘, 셋, 넷, 5개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6행 5열짜리 그 표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캡션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들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는 우리 이제 컨트롤 NT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캡션을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C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들 때는 우리 문제 세부지상을 한번은 보셔야 돼요. 자, 우리 문제 세부지상을 보니까 표 만들기를 해라. 표 만들기를 할 때는 우리 이제 너비는 단의 맞춤으로 이제 설정하고 높이는 이제 자동으로 해라. 단의 맞춤 그리고 자동 이거는 이제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이니까 요거 이제 확인 한번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해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표를 만들 때 컨트롤 엔트를 이제 따당 하고 누르게 되면 표 만들기 하고 이렇게 뜨는데 줄의 개수는 6개다. 칸의 개수는 이제 5개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죠. 그리고 너비는 단의 맞춤, 높이는 자동 그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얘도 그냥 놔두면 되죠.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에 지금처럼 이렇게 체크 표시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 얘는 지금처럼 체크 표시가 해제가 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여기다가 이제 표 내용들 이제 입력을 이제 쭉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표 내용 이제 입력하고 캡션을 집어넣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표 아래쪽에 보면 이제 여러 개의 이제 본문들 문단들이 이제 쭉쭉쭉 뜨는데 그 내용들도 입력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죠. 해서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입력해 놓은 거 해가지고 계속해서 볼게요. 그러면 내용을 이제 싹 다 이제 입력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 상태가 이제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순서로 봤을 때 내용까지 이제 싹 다 이제 입력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들여쓰기 할 부분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 이제 문서에서 이제 확인해 주면서 하이퍼링크 지우기 이런 거 해라. 그런 이제 지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따로 이제 정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렬을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이런 이제 문서가 있어요. 지금 요 부분하고 지금 요 부분에는 뭐 특별한 지상이 없는데 다른 글자들보다 조금씩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들여쓰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메일 주소가 있을 때 하이퍼링크를 지워라. 이런 이제 지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하이퍼링크도 이제 지워줘야 돼요.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고 있으면 이제 해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나 없나 그걸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이 문서를 봤을 때 지금 이 윗부분을 봤을 때 그냥 제목들을 이제 입력해 주고 본문의 내용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는 뭐 들여쓰기를 하거나 우리가 따로 이제 정렬할 건 없습니다. 왜? 얘네들은 전부 다 제목 3번이다, 누름틀이다, 제목 2번이다, 제목 1번이다 이런 이제 세부지상을 보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라 우리가 따로 들여쓰기를 하거나 정렬할 건 없어요. 그리고 이 표 제목도 우리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킬 거라 내가 지금 당장 따로 이제 정렬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이제 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표는 우리가 무조건 어떤 문제를 풀던 이 전체를 가운데 정렬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표 안에다가 입력해 놓은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이제 정렬을 해줘야죠. 그리고 캡션은 우리가 입력한 거 보게 되면 표 아래쪽에 왼쪽에 붙어 있어요. 얘도 왼쪽에 이렇게 이제 붙어 있으니까 캡션은 따로 이제 정렬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본문들의 내용을 봤을 때 본문들의 그 형태를 봤을 때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스타일이라는 걸 적용시켜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이제 들여쓰기 할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도 전부 다 이제 스타일을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참고문헌 1이다. 이 지상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고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참고문헌 2다. 아니면 스타일, 참고문헌이다.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서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이제 정렬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표와 관련된 거 요것만 우리가 따로 이제 정렬을 해주면 돼요. 들여쓰기 하는 것도 없어요. 하이퍼링크 지워라.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표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이 제목과 합계라고 쓴 요 셀이요. 얘는 무조건 이제 가운데 정렬하는 거고 구분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내용의 길이가 달라요. 여기는 이제 2글자고 여기는 이제 3글자예요. 내용의 길이가 다른데 문자니까 우리가 이제 왼쪽 정렬을 이제 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24년 10월의 데이터, 2025년의 10월의 데이터, 2026년의 10월의 데이터를 쭉 봤을 때 지금 얘네들만
보고 얘네들만 보고 얘네들만 보고 내용의 길이가 똑같네? 가운데 정렬해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얘는 이만큼의 데이터만 보고 이만큼의 데이터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합계까지 같이 봐야 돼요. 해서 이만큼을 봤을 때 소수점은 전부 다 이제 한 자리로 되어 있지만 정수 부분이 얘네들은 전부 다 1의 자리만 있지만 얘는 이제 10의 자리까지 있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해서 내용의 길이가 전부 다 이제 다른 거예요. 해서 합계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해서 얘네들을 쭉쭉쭉 봤을 때 내용의 길이가 다른데 숫자니까 오른쪽으로 이제 정렬을 이제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렬할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를 꼭 누르고요. 레프트의 약자 L을 누르면 왼쪽 정렬이 될 거고 센터의 약자 C를 누르면 가운데 정렬이 그리고 라이트의 약자 R을 누르면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만약에 들으쓰기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Alt T를 누르고 Alt A를 누르고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들으쓰기 10이 설정이 이제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따로 이제 정렬해야 되는 그 부분은 우리 이제 표와 관련된 것만 우리가 정렬을 시켜주면 되죠. 지금 여기 이제 표를 봤을 때 제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캡션을 이제 따로 입력을 하지 않았어요. 캡션은 표를 만들 때 입력을 해도 되는 거고요. 나중에 표를 이렇게 이제 만들고 본문의 내용을 먼저 입력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캡션을 이제 넣어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캡션을 제가 먼저 입력을 안 한 거는 캡션을 우리가 집어넣을 때 컨트롤 NC를 누르면 되죠. 컨트롤 NC를 누르고 Shift하고 홈을 눌러서 이렇게 싹 다 이제 블럭 잡은 다음에 가로 열어주고 여기다가 우리 이제 단위라고 쓰고 콜론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하고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캡션을 집어넣고 나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이제 쭉쭉쭉 아래쪽에 입력을 하면 되는데 어떤 분들이 여기서 이제 실수를 되게 많이 하신다고요. 이렇게 캡션을 입력해 놓고 우리가 이제 빠져나와서 본문 영역으로 이제 빠져나와서 이 내용들을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캡션을 입력하자마자 막 엔터를 누르고 그 밑에다가 IMF의 전망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본문의 그 내용들을 아래쪽에다가 계속 이제 입력을 하신다고요.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입력하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은 캡션이에요. 캡션. 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본문에다가 입력해야 되는 거지 이런 내용을 캡션에다가 입력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실수를 많이 하신다고요. 해서 지금 제가 여기서는 캡션을 우리 이제 표를 만들고 나서 본문의 내용을 먼저 입력한 다음에 캡션을 만든 거예요. 표를 만들면서 우리가 이제 캡션을 바로 만들고 본문을 이제 입력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내용을 입력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이제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캡션을 이제 따로 만드세요. 나중에 이런 본문들의 내용을 싹 다 이제 입력하고 나서 나중에 캡션을 만드세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시험 보고 왔을 때 선생님 제가 캡션을 깜빡하고 못 집어넣는데 어떻게 하죠? 그거는 몇 점이나 이제 감점돼요. 그렇게 이제 많이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캡션이라는 거를 표를 만들 때 아예 처음부터 집어넣든 아니면 이렇게 이제 본문의 내용을 싹 다 이제 입력해 놓고 캡션을 집어넣든 둘 다 유의해야 되는 거는 있어요. 그래서 캡션을 입력할 때 아예 집어넣냐 아니면 본문 내용을 싹 다 이제 입력해 놓고 나중에 캡션을 집어넣냐 그런 순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정하세요. 자, 그럼 이 내용 이제 정렬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표를 이제 정렬시킬 건데 맨 처음에 이곳이요.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지금처럼 마우스가 화살표 모양으로 나오죠.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표와 캡션이 싹 다 이제 블럭 설정이 돼요. 만약에 요 앞에서 내가 이제 클릭을 했는데 이 밑에 있는 이런 본문의 내용들까지 싹 다 이제 블럭 설정이 된다. 그 얘기는 이 본문 아래쪽에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캡션 영역에다가 입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IMF 전망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해서 잘라내게 한 다음에 본문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요 앞에 표 앞이니까 표 앞에서 우리가 마우스로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이렇게 표와 캡션만 블럭 설정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얘를 이제 가운데 정렬시킬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C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면 되죠. 그때 가운데 정렬이 됐나 안 됐나 그거는 우리가 도구 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확인 안 하죠. 시험장에 가서 확인 안 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시험 보고 나와서 표 가운데 정렬했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합격자 발표가 나올 때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다려야 된다고요. 해서 가운데 정렬했으면 꼭 확인하세요. 왜? 이거는 이제 가운데 정렬해도 표가 뭐 움직이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도구 몸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 안에 있는 그 내용들 정렬 좀 하자고요. 일단 마우스를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서 싹 다 전체 가운데 정렬을 시키세요. 그리고 미국부터 시작해서 아시아까지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하고 컨트롤 시프트 L 요걸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왼쪽 정렬을 시켜주면 되죠. 그리고 요만큼의 영역만 블럭 설정하든 여기까지 블럭 설정하든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비고는 아무런 글씨가 없기 때문에 이곳은 내가 정렬을 어떻게 하든 채점 대상이 아니라고요. 해서 지금 요만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할게요. 블럭 설정하고 얘네들은 이제 오른쪽 정렬을 시켜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R을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이렇게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캡션은 그냥 위치만 위쪽으로 바꿔주면 되죠. 얘를 이제 뭐 왼쪽 정렬해라 오른쪽 정렬해라 그거는 이제 변경시킬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정렬할 거 싹 다 정렬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순서로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난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편집을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편집을 할 때는 무조건 쪽 테두리 요거 먼저 집어 넣으라고요. 테두리 배경 이곳에 들어가서 쪽 테두리를 먼저 집어넣고 나서 이제 문제집 맨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하나씩 이제 지상대로 우리가 이제 처리를 다 해주면 됩니다. 그때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머릿말이 있는데 이런 머릿말이다, 꼬릿말이다, 쪽번호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할 거라고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편집을 하다가 중간에 뭐 그림을 집어넣어라, 차트를 집어넣어라 그런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때 바로바로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쪽 테두리 배경 그거부터 이제 먼저 집어 넣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요거부터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편집을 할 때는 맨 위에서부터 한다 그랬으니까 커서를 맨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쪽 테두리 집어 넣자고요. 쪽 테두리 집어넣을 때는 쪽이라는 요 메뉴에 우리 쪽 테두리 배경이라고 있어요. 이곳을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하세요. 클릭하고 나서 여기서는 우리 이제 실선 0.5mm 노란색으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때 이 실선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아래쪽에만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쪽 테두리 배경이 뜨면 선 모양 바로 적용 얘는 체크 표시가 지금처럼 해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요거부터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선 찍어주고요. 굵기는 이제 0.5mm다. 요거 이제 찍어주고 선 색깔은 이제 노랑이요.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255, 215, 0 요 색깔이 맞죠? 이 색깔 중에서 뭐요? 50% 어둡게요. 해서 맨 밑에 거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노랑 50% 어둡게가 지금 이곳에 있네요. 해서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해서 내가 지금 설정한 이 선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아래쪽에만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래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만 해주면 되죠. 해서 지금은 여기서 요것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주고 여기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맨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쪽 테두리 얘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쪽 테두리를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맨 위에서부터 이제 보면서 편집을 이제 시작하면 되죠. 맨 위에 있는 이 머릿말은 나중에 이제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한꺼번에 이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있는 이 제목이요. 이 제목과 이 제목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한꺼번에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요만큼의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세부 지상을 제목 1이다, 제목 2다, 제목 3이다 요거 보고 이제 편집을 해주고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누름 틀을 만들어서 집어넣고 우리가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윗부분 한꺼번에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우리가 누름 틀을 이제 만들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K2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쪽 테두리를 집어넣을 때 아까 맨 위에다가 이제 커서를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겠죠.
그 상태에서 Shift하고 End요. Shift End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목 1 얘를 이제 적용시켜주면 되죠. 한컴 산뜻 도둠이라는 그 글꼴과 9포인트 요거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얘는 이제 글자 모양에 들어가 설정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왼쪽 정렬해라. 그리고 간격은 문단 위 11이다. 문단 아래 9포인트다. 요거 이제 설정은 우리가 이제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lt L 눌러주고요. 여기다가 한컴 산뜻 도둠하고 직접 이제 입력을 해주고 엔터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9포인트로 하래요. Alt Z 9요. 이렇게 써서 우리가 요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고 그래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Alt T를 눌러주고요. 우리 이제 왼쪽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하고 L을 땅 하고 눌러주고 간격을 이제 바꾸래요. 간격을 이제 바꿀 때는 간격은 문단 위와 문단 아래를 여기서 이제 설정해 주면 되죠. 그때 우리 이제 문단 위가 U니까 Alt U 11 그리고 아래는 이제 V니까 Alt V 9 이렇게 이제 써서 문단 위와 문단 아래 간격을 이렇게 이제 조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제 제목 1번은 다 끝났어요. 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요.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를 이제 땅 하고 누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또 블럭 설정해야 되니까 Shift End를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두 번째 줄이 싹 다 이제 블럭 설정이 돼요. 여기다가는 휴먼 고딕 20포인트, 장평은 96이다, 자가는 -3%다, 진하게 해라. 그리고 주황색 50% 어둡게로 설정해라. 요만큼은 글자 모양에서 해주면 되고 가운데 정렬해라. 그리고 문단 아래 간격을 15포인트 설정해라. 요거는 이제 문단 모양에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Alt L 눌러주고요. 여기다가 휴먼 고딕이라고 쓰고 엔터. 그리고 글자 크기 바꾸래요. Alt Z 20. 그리고 장평 바꾸래요. 장평은 이제 Alt W죠. 해서 Alt W 96. 그리고 자가는 이제 P니까 Alt P -3. 그리고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 B를 땅 하고 눌러주고 그리고 주황색이요. 주황 50% 어둡게 이 색깔로 지정하래요. 글자색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주황색이래요. 255, 132, 58 이 색깔이 맞죠? 이 색깔 중에서 50% 어둡게가 맨 밑에 있습니다. 해서 주황 50% 어둡게 이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Alt T를 눌러서 문단 모양으로 이제 들어가고 여기다가는 가운데 정렬시키래요. 가운데 정렬이 센터의 약자 C요. 해서 Alt C 눌러주고요. 그리고 간격은 문단 아래만 15포인트로 설정해라. 문단 아래가 이제 우리 V죠. 해서 Alt V 15 이렇게 이제 눌러서 문단 아래로 간격을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제목 2번도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 3번이요. 제목 3번은 바로 밑에 줄이니까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요. 아래쪽 내려가는 그 방향키를 우리가 이제 한 번만 눌러주면 이곳으로 이제 이동이 되죠. 이곳은 아무것도 이제 없지만 조금 있다가 누름 틀을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 줄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우리 이제 제목 3번을 보고 휴먼 예체 9포인트 요거는 이제 글자 모양에서 그리고 가운데 정렬해라. 얘는 이제 문단 모양에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테두리를 이렇게 이제 집어 넣으래요. 이것도 우리 이제 문단 모양에서 해주는 거예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이곳에 커서를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Alt L 눌러주고요. 여기다가 우리 이제 휴먼 예체요. 휴먼 예체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엔터. 글자 크기는 9포인트로 바꿔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 Z 9 이렇게 쓰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바로 Alt T를 눌러주고요.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 C 눌러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테두리를 이렇게 이제 집어 넣어야 돼요. 이 테두리는 테두리 배경이라는 그 탭이 따로 있죠. 이 탭이 따로 있으니까 이곳으로 이제 이동해주고 그때 선 모양 바로 적용해 체크 표시가 해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실선 선택해 주고요. 굵기는 이제 0.5다. 그리고 남색이요. 남색 이 중에서 이제 남색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58에 60에 132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서 종류하고 굵기하고 색을 먼저 설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실선 0.5 남색 여기까지 이제 설정을 했고, 그때 이 선을 어디다가 적용시켜라? 위에다가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간격 위쪽은 3mm이다. 그렇게 나왔는데 얘는 간격이 지금 여기서 이제 설정하는 거죠. 해서 간격 위쪽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위쪽을 우리가 이제 증감 단추를 클릭해서 우리가 이제 4mm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누름 틀을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누름 틀을 만들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K2니까 컨트롤 K2를 땅 눌러주면 이렇게 필드 입력하고 누름 틀하고 이렇게 나타나고,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을 입력해라 이렇게 칸이 있다고요. 이곳에다가는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요거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메일 주소하고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커서를 이제 뺀 앞으로 이동시켜서 여기다가 이름 한 칸 띄고 쥐기 요것만 이렇게 추가로 더 써주면 되겠네요. 해서 지금 이곳에는 지금처럼 입력할 그 내용의 안내문하고 이곳에 있는 거를 써주는 거예요. 해서 이 제목과 이 제목 똑같은지 다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입력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 여기다가 얘를 막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얘는 입력 데이터잖아요. 이곳에 지금 입력 데이터로 써 있어요? 안 써 있잖아요. 요거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넣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빨간색 글씨로 내가 지금 방금 입력했던 그 안내문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곳을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빨간색 가루가 생성이 돼요. 그때 여기다가 입력 데이터 얘를 이제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재성 한 칸 띄고 대리 가로 열어주고요. JSL84 골뱅이 econ.ol.kr 하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까지 이렇게 이제 똑같이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력했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입력하고 나서 여기서 막 띄어쓰기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하지 말라고요. 띄어쓰기 했더니 막 하이퍼링크가 설정이 돼버리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만약에 띄어쓰기에서 하이퍼링크가 설정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하이퍼링크 지우기 이것도 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시간만 허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할 그 내용만 입력하세요. 막 띄어쓰기 그런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요 제목과 관련된 것들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아직도 빨간색 요 이제 가루가 있죠. 그 얘기는 내 커서가 이 안에 누름틀 안에 있다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끝났으니까 G라는 글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편집을 이제 해줘야 돼요. 그래서 G라는 글자 앞에 한번 클릭을 해서 여기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다 끝났고, 여기 보니까 우리 이제 G라는 그 글자에 대해서 문단 첫 글자 장식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할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Alt J A3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커서가 G라는 글자 앞에서 이제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때 Alt JA3 하고 순서대로 눌러주면 지금처럼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때 모양은 이제 두 줄로 하래요. 그러면 두 줄이 지금 여기 있죠. 그러면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글꼴은 이제 휴먼 예체로 해라. 그거는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죠. 해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휴먼 예체라는 거요. 해서 지금 여기 휴먼 예체가 여기 있으니까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면색은 이제 보라색으로 하는데 그냥 보라색이 아니라 보라색 중에서도 50% 어둡게로 하래요. 그래서 면색은 지금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니까 이곳에서 우리 이제 보라색 먼저 확인하자고요. 157에 92에 우리 이제 187 요 색깔이 맞죠? 이 색깔 중에서 50% 어둡게가 맨 밑에 있어요. 지금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본문과의 간격은 이제 3mm로 하래요. 3mm가 이제 기본값이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색은 하향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 G라는 요 글자만 블럭 설정해야 돼요. 그러면 마우스를 지금 요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으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I자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오른쪽으로 조금만 이제 드래그해서 이동을 시켜주면 이렇게 G라는 글자만 블럭 설정이 돼요. 여기서 글자 색깔만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는데 그때는 도구 보험을 이용하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제 하향이라는 거 255, 255, 255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색깔이 바뀌었는데 블럭 설정이 돼서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뒤쪽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하라고요. 그러면 블럭이 이제 해제되면서 글자 색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싹 다 끝났고 이 뒷부분은 뭔가를 이제 설정할 게 없죠. 다단 설정해라. 아까 전에 해줬고요. 정각키우 집어넣어라. 이건 이제 입력할 때 다 해준 거죠. 근데 이곳에 보니까 표 제목이라는 그 스타일로 이곳을 이제 만들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스타일을 만들 때 표 제목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밑에 이제 문단들을 보게 되면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제 표 제목 그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고 지금 이 부분과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스타일 중에 개요 1번 스타일, 개요 1번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여기까지고 그리고 지금 요 아랫부분이요. 이 부분에는 우리 이제 개요 2번 스타일 그거 이제 적용을 이제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다가 우리 이제 스타일 참고 문헌 그렇게 써져 있는데 참고 문헌이라는 그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스타일이 이제 나왔으니까 스타일 한꺼번에 다 해버릴게요. 그때 얘는 이 참고 문헌이라는 그 스타일은 우리가 글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 내용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참고 문헌 그 스타일을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해서 이 참고 문헌 요 스타일 빼고 우리 이제 표 제목이다. 개요 1이다. 개요 2다. 얘네들만 우리 이제 스타일 적용 좀 이제 시킬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이제 만들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요. 그때 F6번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이제 짜잔하고 뜨고요. Alt하고 A를 누르게 되면 스타일 추가하기 그리고 Alt 2를 누르게 되면 스타일 편집하기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킬 때 다음 문단으로 다른 문단으로 이제 이동을 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우리가 다음 문단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내가 이제 문장 단위로 이제 블럭 설정하겠다. 그때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 방향 키를 땅땅땅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표 제목이요. 표 제목이 지금 얘죠. 이 중에서 맨 앞이 됐든 맨 뒤가 됐든 중간이 됐든 상관없어요. 아무 곳에나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F6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스타일하고 뜨죠. 그때 지금 이곳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표 제목이라는 그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데 그때 얘는 이제 등록하래요. 얘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가시켜야 돼요. 추가시킬 때 Alt하고 A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스타일 이름 뭘로 할 거야? 스타일 종류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스타일의 이름은 우리 이제 표 제목으로 하래요. 스타일의 종류는 이제 문단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스타일 종류 문단은 기본값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따로 바꿀 게 없고 스타일의 이름만 써주면 되죠. 여기서 스타일의 이름 써라 그렇게 나왔을 때 이 스타일의 이름을 쓸 때는 요 앞에 있는 얘를 보고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이 제목을 보고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 다행히도 표 제목이다 똑같이 되어 있지만 이 앞에 써져 있는 거랑 이 뒤에 써져 있는 거랑 다를 수도 있다고요. 해서 스타일의 이름 얘를 보고 우리가 이제 스타일의 이름을 입력해 줘야 돼요. 해서 여기다가 표 제목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그냥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표 제목 그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면서 얘가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죠. 여기다가는 가운데 정렬 해라. 그리고 궁서체 11포인트 진하게 해라. 그렇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가운데 정의는 우리가 이제 문단 모양에서 해주면 되고 궁서체 11포인트 진하게는 우리가 글자 모양에서 해주면 돼요. 그러면 표제목 이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Alt 2를 땅 하고 누르면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이렇게 뜨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단 모양이다 글자 모양이다 여기서 이제 바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문단 모양은 지금 여기서 설정 버튼을 눌러서 그리고 글자 모양은 지금 여기서 설정 버튼을 눌러서 바꿔도 됩니다. 그때 지금 여기서 문단 모양에 들어갈 땐 P를 누르면 되죠. Alt P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제 문단 모양하고 떴는데
아까 우리가 제목 1, 2, 3 그거 이제 설정하면서 테두리에 집어든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본이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줘야죠. 이렇게 이제 이동한 다음에 우리 이제 가운데 정렬시킬 거니까 우리 Alt하고 C를 눌러서 이렇게 이제 가운데 정렬을 설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고요. 그리고 글자 모양이요. 글자 모양은 이제 Alt하고 H를 누르면 되죠. 해서 Alt H 눌러주고 여기다가 이제 궁서체라고 쓰고 엔터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이제 11포인트니까 Alt Z 11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진하게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하고 B만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궁서체 11포인트 진하게 이렇게 이제 설정해주고 엔터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정렬 방식은 이제 가운데다 궁서체 11포인트 설정됐죠. 진하게는 지금 이곳에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 Alt하고 D를 눌러주면 되겠죠. Alt D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 줄이 이렇게 이제 표 제목이라는 그 스타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얘가 이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곳으로 이제 이동해서 여기다가 개요 1번 스타일을 적용시켜주면 돼요. 그때 다음 문단으로 이제 이동을 할 때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요.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를 땅 이렇게 이제 누르면 IMF 전망 이곳으로 이제 이동이 되죠. 이 상태에서 또 개요 1번 그 스타일을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니까 F6번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하고 뜨는데 개요 1번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라 수정해서 써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해서 개요 1번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다가는 왼쪽 여백을 0으로 이제 설정하래요. 개요 1번 얘를 이제 선택했을 때 현재 우리 이제 왼쪽 여백이 10으로 돼 있는데 그걸 0으로 바꾸래요. 그리고 한 컴 윤고딕 740이다. 그리고 11포인트다. 얘는 이제 글자 모양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머리표 문단 번호는 요 특수 문자로 사용하래요. 그거는 여기서 이제 변경을 이제 시켜줘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얘를 이제 선택한 다음에 Alt E를 땅 하고 눌러서 스타일 편집하기 이곳에 들어가서 문단 모양, 글자 모양, 글머리표 문단 번호 여기서 이제 설정해도 됩니다. 여기서 하든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단 모양을 이제 바꿀 때는 Alt하고 P를 눌러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이제 왼쪽 여백 설정할 때는 Alt F0 하고 이렇게 이제 써서 왼쪽 여백을 이렇게 이제 설정해주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을 바꿀 거니까 Alt하고 H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요. 여기다가 한 칸 띄고 윤고딕 한 칸 띄고 우리 740하고 이렇게 쓰고 엔터요. 이렇게 이제 글꼴에 이름이 나왔을 때 중간중간에 띄어쓰기가 있으면 나도 똑같이 띄어쓰기 하면서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이제 11포인트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Z 11 이렇게 써서 한 컴 윤고딕 740 우리 11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만큼 이제 설정 끝났고 이제 글머리표 문단 번호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때는 Alt하고 N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때 특수 문자를 이제 지정할 거니까 글머리표 이곳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고 이동했을 때 지금 이 특수 문자가 이 위쪽에 있나 없나 확인해 주면 되는데 대부분 없어요. 지금 얘가 얘랑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그때는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사용자 정의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준 다음에 지금 글머리표 문자가 이걸로 되어 있대요. 이 문자를 우리가 다른 걸로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해서 문자표라는 거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사용자 문자표요. 사용자 문자표 이곳에 들어가서 우리 기호 1번 아니면 기호 2번에 이 특수 문자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기호 2번에 이곳에 있네요. 그래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넣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내가 지정한 그 특수 문자로 이제 바뀌었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설정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설정 누르고요. 그리고 여기서 전부 다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 Alt D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이제 특수 문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커서가 지금 이 위치에서 이제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얘가 이제 끝난 거고 그 밑으로 요 이제 점이요. 네모 점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개 문장에 대해서 개요 2번 스타일을 적용시켜라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커서 깜빡깜빡 거릴 때 그 다음 문단으로 이제 이동할 거니까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요.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를 딱 하고 한 번만 누르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른 상태에서 점을 3개를 찍어야 돼요. 3개 문장을 블럭 설정할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를 땅땅땅 3번 누르면 이렇게 이제 3개 문장이 블럭 설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F6번이요. F6번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고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제 개요 2번 스타일 그걸 이제 수정해서 쓸 거니까 개요 2번 찍어주고요. 여기다가는 왼쪽 여백을 이제 11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걸 우리가 문단 모양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머리표 문단 번호는 이걸로 이제 하래요. 그거는 그 밑에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이 점의 크기와 이 점의 크기를 잘 보셔야 돼요. 같은 크기예요? 아니죠. 작은 거죠. 작은 네모점이에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단 모양 바꿀 거니까 Alt하고 P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왼쪽 여백을 이제 11로 설정하래요. Alt F11 하고 이렇게 써서 우리가 이제 왼쪽 여백을 설정해주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머리표 문단 번호 요거 이제 변경을 시킬 거니까 Alt하고 N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요. 특수 문자를 설정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글머리표 얘를 이제 찍은 다음에 네모점을 봤을 때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얘보다는 작았죠. 작으니까 작은 네모점 얘를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설정만 눌러주면 됩니다. 설정이 이제 Alt D니까 Alt D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할 거 다 있으니까 Alt D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개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호황 얘에다가 이제 개요 1번 스타일 그거 이제 적용시켜 줘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요.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를 땅 이렇게 이제 한 번만 눌러주면 지금 이곳으로 이제 이동이 되죠. 그 상태에서 개요 1번 스타일은 이미 수정을 다 해놨죠. 해놨으니까 그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개요 1번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이곳에도 개요 1번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된다고요. 그리고 미국 호황 요거 밑에 또 네모점이 이렇게 이제 3개가 찍혀 있어요. 그러면 또 3개 문장에 대해서 개요 2번 스타일을 또 적용을 이제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 다음 문단으로 일단 이동을 해야 되니까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요.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눌러주면 지금 이곳으로 이제 이동이 돼요. 그 상태에서 3개 문장을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할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요.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를 땅땅땅 3번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3개 문장이 싹 다 이제 블럭 설정이 되죠. 개요 2번도 이미 수정을 다 해놓은 그 상태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해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개요 2번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개 문장에 대해서 싹 다 이제 스타일이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요 1번, 개요 2번 표 제목 얘까지 이제 스타일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스타일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났고 그 뒤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 선을 따라서 이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다가 뭘 만들어라? 각주를 만들어라. 각주의 내용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된대요. 그때 우리가 이제 각도를 만들 때 쓰는 그 단축키가 컨트롤 NN이죠. 컨트롤 NN을 눌러서 우리가 이제 각주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 이 글자에 대해서 하이퍼링크라는 것도 설정하래요. 우리가 이제 하이퍼링크를 설정할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KH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하이퍼링크라는 거를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링크까지 싹 다 이제 설정이 다 끝났으면 이제 이곳에서 빠져나가야죠. 각도에서 이제 빠져나갈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Shift하고 ESC요. 그러면 각주하고 하이퍼링크 요거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표 제목 뒤에 이곳에다가 이제 각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곳에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각주 컨트롤 NN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각주를 이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그 내용부터 이제 입력해야죠. 그러면 자료라고 이렇게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한 칸 띄고 뉴욕 증권 거래소하고 이렇게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이 뒤에 가서 뭐 띄어쓰기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입력해 놓고 각주 이제 세부지상을 보니까 번호 모양만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래요. 그러면 지금 맨 뒤에 이제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 거릴 때 맨 위에 보게 되면 번호 모양을 이제 변경시키는 곳이 따로 있죠.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여기서 1, 2, 3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서 이렇게 이제 번호 모양을 이제 변경을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하이퍼링크는 뉴욕 증권거래소 이렇게 이제 우리 7글자에 대해서만 하이퍼링크를 설정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커서가 이제 맨 뒤에서 이제 깜빡깜빡 거리고 있으니까 시프트하고 컨트롤하고 같이 누르고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7글자만 블럭 설정돼요. 이런 거 이제 블럭 설정할 때 요 앞에 이제 빈 공백 있죠? 이런 거까지 블럭 설정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 글씨들만 블럭 설정한 다음에 하이퍼링크 컨트롤 KH요. 컨트롤 KH를 누르니까 하이퍼링크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때 뉴욕 증권거래소 여기다가 하이퍼링크 설정하래요. 그때 연결 대상은 이제 웹 주소다 그렇게 나왔고 웹 주소가 이렇게 이제 써져 있네요. 그러면 연결 대상 우리가 웹 주소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다가 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해서 https라고 쓰고 콜론 찍어주고요. www.nys2.com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웹 주소 쓸 때는 무조건 문제지에 써져 있는 거랑 똑같이 입력을 전부 다 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넣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퍼링크도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 이제 여기서 각주에서 이제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갈 때는 우리 Shift하고 ESC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빠져나가면 원래 커서가 있던 이 위치로 이렇게 이제 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각주가 들어간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캡션도 나오고요. 표도 나오고 그 밑에 이제 블럭 계산식도 있네요. 요 세 가지 이제 지상 같이 이제 한번 편집해 보자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표를 이제 편집할 때 그 순서가 있었죠. 그 순서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맨 처음에 문제지 세부 지상을 보고 표 전체에다가 글꼴 지정해라. 그럼 이제 지상이 있나 없나 확인해 주면 되죠. 그걸 이제 확인해 주고 얘가 있으면 전체 글꼴을 먼저 이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 크기 확인하고 셀 안쪽 여백 이제 설정해주고 캡션 위치 이런 거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얘부터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지금 우리 문제 이제 세부 지상을 보니까 표 만들기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표를 우리가 만들 때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이제 자동으로 해라.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해라. 이거는 아까 전에 다 해준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표 전체 글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왔네요. 그러면 빠르게 이제 표를 전체 이제 블럭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고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된 그 상태에서 Alt L 눌러주고요. 여기다가 한 칸 띄고 고딕하고 써주면 되겠네요. 해서 한 칸 고딕 이렇게 쓰고 엔터. 글자 크기는 9포인트로 바꿔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 Z 9 이렇게 써주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표 전체 글꼴이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표 크기 확인하고 셀 안쪽 여백 설정하고 캡션의 위치를 이제 지정해 주면 되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컨트롤 NK 요거를 이제 눌러서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컨트롤 NK를 이제 누르게 되면 표 셀 속성으로 이렇게 이제 찾아와요. 그때 크기는 너비는 이제 79로 하래요. 79.00 그게 이제 너비가 맞죠? 높이는 지금 25.02로 되어 있는데 높이는 31.01로 하래요. 이거는 아직 높이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은 너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 표시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것만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높이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설정하고 다시 확인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셀의 안 여백은 왼쪽 오른쪽 2mm로 설정하래요. 모든 셀의 안 여백 이거를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표라는 요 탭에서 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표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고요.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모든 셀의 안 여백, 모든 셀의 안 여백 똑같은 제목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왼쪽 오른쪽이요. 왼쪽 오른쪽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얘를 이제 2mm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때 여기 증감 단추 얘를 이제 땅땅 눌러서 이렇게 이제 왼쪽 여백을 오른쪽 여백을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캡션의 위치도 바꾼다 그랬어요. 우리 거는 캡션이 지금 아래쪽에 들어있죠. 근데 문제 그림 보면 이 캡션이 표의 위쪽에 있죠. 해서 그거는 캡션 및 여백 이곳에서 이제 바꿔주면 돼요. 해서 여백 캡션 이곳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캡션을 위쪽으로 이제 바꿔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위쪽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셀 너비를 이제 조정해 주면 돼요. 지금 우리가 작성한 표를 봤을 때 지금 이 연도 날짜가 지금 얘가 전부 다 이제 두 줄로 입력이 됐죠. 요거 이제 한 줄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그때 우리 이제 구분은 원래대로 그냥 놔두고요. 비고가 조금 더 크니까 얘를 비고를 이제 조금 이제 줄여주면 됩니다. 해서 이 사이에 이제 경계선에다가 우리가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이제 갖다 놓으면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와요.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이동을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비고 칸을 조금 줄이고 지금 이 열과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을 봤을 때 얘네들의 열 너비가 비슷비슷해 보이죠? 똑같이 그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네요. 해서 지금 요만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셀 너비 갖게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표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 한 줄로 작성이 되게 그렇게 이제 열 너비를 조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표 높이 조정해 줄 거예요. 표 높이를 조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요. 우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 방향키를 눌러주면 되는데 얘를 누르기 전에 컨트롤 키를 먼저 누르고 위로 올라가는 그 방향키를 여러 번, 5번 이상 누르세요. 누른 다음에 컨트롤하고 아래쪽 내려가는 이 방향키를 딱 한 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셀 높이 갖게 요거 이제 설정까지 해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블럭을 먼저 설정해 주고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꼭 누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방향키를 여러 번, 5번 이상 누르세요.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딱 한 번만 누르세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셀 높이 갖게 요거 이제 한 번만 찍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모든 행의 높이를 갖게 그렇게 설정을 이제 한 겁니다. 그러면 높이가 지금 이 높이가 되는지 그거 이제 확인 한 번만 하자고요. 그거 이제 확인할 때는 컨트롤 NK를 이제 따당하고 눌러주면 표셀 속성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 이제 기본이라는 이 탭이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해서 높이를 지금 확인해 보면 31.01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높이를 맞추고 확인까지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확인할 거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취소 버튼 누르고 빠져나갈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 순서로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테두리 변경을 이제 해줄 거예요. 테두리 이제 변경할 때는 테두리를 변경하고자 하는 곳을 먼저 블럭 설정해주고 키보드에서 L을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로 봤을 때 테두리 그거 이제 바꾸는 문제가 이렇게 이제 두 줄이 있죠. 표 안쪽은 실선 0.12로 해라.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실선 0.12로 만들어져요. 해서 우리가 얘는 이제 따로 설정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표 바깥의 위쪽과 아래쪽은 그랬는데 표 바깥의 위쪽 아래쪽 그러면 지금 이곳과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표를 전체 블럭을 설정해 놨죠. 이 전체 블럭 설정한 게 한 덩어리라고 생각했을 때 위쪽과 아래쪽을 이제 선 모양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 선을 실선 0.4로 하래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블럭이 설정이 되어 있을 때 키보드에서 L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테두리를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요. 그때 우리 이제 선 모양 바로 적용. 얘가 이제 체크 표시가 지금처럼 해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선 0.4mm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실선으로 되어 있죠. 이것만 우리가 0.4로 이렇게 이제 변경시킨 다음에 위쪽과 아래쪽을 이제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위쪽 아래쪽 이렇게 이제 두 개만 클릭을 해주고 우리가 설정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위쪽과 아래쪽만 이렇게 이제 굵은 선으로 바뀐다고요. 그리고 표 바깥에 왼쪽과 오른쪽은 선 없음으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것이 지금 이곳과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해서 전체 블럭이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을 때 키보드에서 이제 L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선의 종류는 이제 없음, 얘를 이제 선택해주고 왼쪽과 오른쪽을 한 번씩 이제 클릭해서 선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합계행 위쪽은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합계행은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고 이곳에 이제 위쪽 그러면 지금 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은 이중실선 0.5mm로 설정하래요. 그러면 합계행만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하고 키보드에서 L이요. L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선 모양은 이중실선 얘를 이제 선택해주고 굵기는 0.5로 되어 있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위쪽 선 모양을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위쪽 요거 이제 찍어주고 우리가 설정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설정이요. 설정 버튼을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위쪽만 이중 실선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테두리는 싹 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셀 배경색 요거 이제 바꾸면서 글자 모양 이제 변경시켜 줄 거예요. 셀의 이제 배경색을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킬 때는 셀의 약자 C 블럭 잡고 C를 이제 눌러주면 되고요. 글자 모양을 바꿔라. 그러면 우리 이제 Alt L을 눌러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제목행에 대해서 합계행에 대해서 셀 배경색과 우리 이제 글자 모양을 변경시키라고 이렇게 이제 지상이 나왔어요. 일단 합계행이 지금 현재 블럭 설정이 되어 있는 그 상태니까 합계행부터 할게요. 합계행의 셀 배경색은 주황색으로 바꾸는데 그냥 주황색이 아니라 주황색 중에서도 80% 밝게 이걸로 하고 글자 모양은 그냥 진하게만 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돼 있을 때 셀의 약자 C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바뀌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색 요거 이제 찍어주고 면색 찍은 다음에 우리 이제 주황이요. 255, 132, 58 요 색깔이 맞죠? 이 색깔 중에서 80% 밝게가 이곳에 있네요.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우리 여기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 모양은 진하게만 설정해주면 되니까 그때는 Alt L보다는 도구 모음을 이용하는 게 더 빠르겠죠. 해서 도구 모음에 있는 이 진하게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합계행에 대해서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행 빠르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한 다음에 셀의 약자 C 이렇게 이제 누르면 또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때 셀 배경색을 보라색으로 이제 바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색 요거 이제 찍어주고 면색에 들어간 다음에 보라색이요. 157에 92에 187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은 진하게 해라 노란색으로 바꿔라 요 두 가지밖에 없네요. 그러면 진하게 글자 색깔 여기서 이제 변경시키는 게 더 빠르겠죠. 해서 진하게 요거 이제 눌러주고요. 우리 노란색이요. 여기 보니까 255, 215, 0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제목행, 합계행 싹 다 이제 전부 다 이제 변경을 시켰어요. 그리고 문단 정렬 방식은 이제 가운데 정렬해라. 가운데 정렬은 아까 전에 다 해준 거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지시사항은 싹 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순서로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이제 블럭 계산식 요거 이제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블럭 계산식을 이용해서 블럭의 합계, 평균, 곱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데 그때 컨트롤 시프트를 꼭 누르고 썸의 약자 S를 누르면 합계가 구해지고요. 에버리지의 약자 우리 A를 누르면 평균 값이 구해지고 프로덕트의 약자 P를 누르면 곱이 이제 구해져요. 우리 이제 블럭 계산식을 이제 계산할 때 지금 문제 그림 보게 되면 요 세 칸에만 이렇게 이제 블럭 계산식으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세 칸에 대해서 이제 블럭 계산식 그걸 이제 계산할 거니까 지금 요만큼의 범위만 블럭 설정해야 돼요. 요렇게 블럭 설정을 해주고
요만큼에 대해서 이제 블럭 계산식을 이제 계산하는데 그때 블럭의 합계를 이제 산출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할 때는 이 제목은 빼고 블럭 설정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합계를 구할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S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합계가 짜잔하고 뜹니다. 합계가 뜨면 떴네 그리고 지나가지 말고요. 문제의 그림과 똑같은지 똑같은 값이 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얘가 이제 문제의 그림과 다르다 그러면 이곳에 오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여기서 이제 값을 이제 수정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블럭 계산식도 이제 끝났고 캡션은 표 위쪽에 살펴라. 표 위쪽으로 아까 이동을 이미 시켜놨죠. 그러면 요것도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표와 관련된 것들은 싹 다 우리 편집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난 거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차트가 짜잔하고 나왔네요. 그러면 요 차트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차트를 이제 만들 때 지금처럼 이렇게 맨 처음에 이제 차트를 먼저 만들어주고 차트 종류 변경하고 보조축이 있으면 보조축도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림을 보고 이제 범례 위치 변경해 주고요. 문제랑 똑같이 차트의 제목도 이제 입력을 하고 나면 이제 문제지의 그 그림과 내가 만든 그 차트의 모양이 이제 비슷해질 거예요. 그래서 서식 지정하고 차트 크기 이제 조정하고 속성 같은 것들 지정한 다음에 차트 위치만 문제 시킨 대로 그 위치에다가 이제 갖다 놓아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 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표에서 입력한 이 데이터 있죠? 표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때는 우리 차트에서 가로축이요. 가로축에 보니까 미국이다, 일본이다, 유로다, 아시아다 이런 글씨들이 써져 있죠. 그러면 이 구분을 이용해야 되고요. 이곳에 범례를 보니까 2024년 10월의 데이터, 2025년 10월의 데이터, 2026년 10월의 데이터가 이곳에 이렇게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도 이제 이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5.2다, 1.4다, 3.5다, 7.8이다 하고 이렇게 값들이 막 써져 있어요. 그러면 5.2다, 1.4다, 3.5다, 7.8이다 하고 그 데이터는 2026년 우리 이제 10월 달에 그 데이터, 그 차트의 레이블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차트의 제목을 조금 이따가 이제 입력할 때는 이 중간에 우리가 이제 띄어쓰기 이런 거 이제 정확하게 해주고 범례를 봤을 때 이 문제 그림의 범례는 아래쪽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 아까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요만큼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죠. 해서 요만큼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맨 위에 보게 되면 차트 만들기라고 있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데이터를 편집해라 이렇게 뜨는데 얘는 그냥 X 버튼으로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한글 프로그램에 기본 차트인 묶은 세로막 대형 그걸로 이제 차트가 만들어진다고요. 우리는 차트의 모양을 꺾은 선형으로 이제 바꿔줘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맨 위에 이제 도구 모음을 보게 되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은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꺾은 선형들이 쭉 나타나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거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꺾은 선형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요거를 한번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차트의 종류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끝난 거고 차트의 크기 바꿔라, 위치 바꿔라, 그리고 바깥 여백 설정해라.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이제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차트 종류 이제 변경해 줬고요. 보조축 지정해라. 문제 그림에 보조축이 없으니까 안 하면 되고 그리고 범례 위치 바꾸고 차트의 제목 좀 이제 입력 좀 하자고요. 그러면 제 거는 이제 범례를 봤을 때 범례가 오른쪽에 있는데 문제 그림 보면 아래쪽에 있죠. 해서 얘 위치를 바꿀 거니까 범례를 먼저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범례 속성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범례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나면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범례 위치를 바꿀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범례 위치를 아래쪽으로 변경을 시켜달라. 얘를 이제 선택해주고 이 개체 속성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차트의 제목이요.
지금 차트 제목 얘를 이제 먼저 선택을 먼저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제목 편집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해서 제목 편집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글자 내용을 이제 입력해라 이렇게 뜨죠. 그러면 문제를 보고 2027년 한 칸 띄고 경제 전망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요거 이제 입력할 때 중간에 이제 띄어쓰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망까지만 입력하셔야 돼요. 그 뒤에 막 띄어쓰기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입력해 놓고 우리 이제 서식 바꾸는 그 문제를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글꼴을 설정해라 9포인트로 설정하래요. 그때 항목축 그리고 갑축 범내 데이터 레이블에 대해서만 글꼴을 바꾸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차트 제목은 글꼴을 이제 설정할 게 없어요. 해서 이 아래쪽 거는 우리가 이제 손댈 필요가 없죠. 만약에 여기에 차트의 제목 그렇게 이제 써져 있으면 차트 제목도 우리가 바꿔줘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제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순서로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식 지정해 주면 돼요. 세부지상 그거 보고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차트 계열색을 이제 바꾸래요. 그때 색상 조합 중에서 색 3번 요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 있죠? 이런 곳을 이제 한번 클릭하세요. 클릭해 놓고 위에 보게 되면 차트 계열색 바꾸기라고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색상 조합 중에 우리 이제 세 번째 거 얘가 색 3이요.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색상이 바뀌었네요. 그럼 이제 요거 이제 끝났고요. 그 밑에 보니까 데이터 레이블 속성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값을 이제 표시해라. 그때 위치는 위쪽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이곳에 여기에 이제 값들이 표시가 돼 있었는데 그 값들은 2026년 10월의 데이터였죠. 2026년 10월의 그 데이터는 보라색 꺾은 선형이요. 해서 보라색 이 꺾은 선형을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네모점이 막 붙어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요 값들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가 됐네요. 그러면 이 데이터 레이블 값은 이제 표시했고 위치를 위쪽으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는 이 꺾은 선형의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를 이제 변경을 시킬 거니까 데이터 레이블 추가된 거 있죠? 이런 값들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해주면 모든 값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에 데이터 레이블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 오른쪽에서 레이블의 내용도 우리가 변경을 시킬 수가 있고 레이블의 위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위치는 위쪽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위쪽 요거 이제 땅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얘는 그냥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도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항목축이다, 갑축이다, 범례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이다 해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글꼴을 9포인트로 이제 설정하래요. 우리 이제 갑축이다 그러면 갑축은 얘를 보고 얘기하고 그리고 항목축은 얘를 보고 얘기하고 범례는 얘를 보고 얘기하고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은 지금 선택된 이 값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일단 값이 먼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글자 모양 편집으로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해서 글자 모양 편집 클릭이요. 그리고 빨리 크기만 9포인트로 바꿔주고 설정 버튼 눌러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갑축이요. 갑축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클릭이요. 그리고 크기를 이렇게 이제 9포인트로 바꿔주고 여기서 이제 설정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항목축이요. 항목축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글자 모양 편집으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9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범례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글자 모양 편집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9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시키고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레이블이 됐든 갑축이 됐든 항목축이 됐든 범례가 됐든 따로따로 이제 글꼴을 변경을 이제 시켜줘야 돼요.
간혹 가다가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지나가면 선생님 이거 네 가지 한꺼번에 선택해서 한꺼번에 바꾸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질문하시는데 직접 해보세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제가 따로따로 하겠죠.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한꺼번에 설정하지 제가 왜 따로따로 설정하겠어요? 해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제 글꼴의 모양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범내 위치를 이제 변경시켜라.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해줬고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해라. 이것도 우리가 이제 7.8이다, 3.5다, 1.4다, 5.2다 표시해 줬잖아요. 그리고 눈금선을 제거해라. 여기서 얘기하는 그 눈금선은 지금 이 눈금선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눈금선 중에서 아무거나 한번 클릭하세요. 아무거나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 왼쪽에 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점이 붙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딜리트 키, 키보드 방향키 위에 보면 딜리트 키가 있죠. 그거 이제 한번 땅 하고 누르면 눈금선이 싹 다 이제 제거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얘하고 차트의 크기, 위치, 바깥 여백 설정하는 거 이렇게 이제 4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서식 지정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 차트 크기하고 속성 지정 요거 좀 이제 하자고요. 요거 이제 설정할 때는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 있죠? 이런 곳을 한번 먼저 클릭하세요. 클릭하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맨 밑에 개체 속성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너비는 80이다, 높이는 70이다, 크기 고정시켜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개체 속성에 들어가자마자 탭 누르고 80, 탭 70, 탭 누르고 스페이스 바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80에 70에 크기 고정 여기까지 이제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요. 위치는 여기서 이제 변경을 이제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본문가의 배치는 자리 차지로 하래요. 자리 차지가 여기에 두 번째 있으니까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고요. 가로는 단의 가운데 0mm 돼요. 지금은 단의 왼쪽으로 돼 있죠. 이것만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로는 문단 위 0이래요. 문단 위 0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럼 요거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여백 설정하래요. 바깥 여백은 위쪽과 아래쪽을 5mm, 8mm로 설정하래요. 그거는 여백 캡션 여기서 이제 해주면 됩니다. 해서 여백 캡션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우리 바깥 여백 맞죠? 여기서 위쪽은 이제 5mm다, 아래쪽은 이제 8mm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5mm, 8mm로 변경을 시켜주고 여기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차트의 위치만 옮겨주면 됩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이 차트는 표의 아랫단락에 배치시키라고 문제에 써 있어요. 써 있으니까 이거를 꼭 해야 돼요.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을 때 차트에서 비어있는 곳 있죠?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X요. 컨트롤 X를 누르고 나면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차트가 만들어질 때 표 뒤에 만들어진 거예요. 문제에 표 뒤에다가 차트를 위치시키라고 돼 있어요? 아니죠. 차트를 기본적으로 만들게 되면 표 뒤에 만들어진다고요. 만들어지니까 이거를 표 아랫단락에 위치하도록 지금 여기 이제 빈 줄이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커서를 이곳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컨트롤 V를 땅 하고 눌러서 표 아랫단락에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떤 문제를 풀든 어떤 차트를 만들든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컨트롤 X, 컨트롤 V를 눌러서 표 아랫단락에 꼭 배치시키세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차트 끝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이제 차트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났고 차트 아래쪽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곳에다가 이제 스타일 적용시켜라, 스타일 적용시켜라. 아까 전에 다 해줬죠? 이곳에다가 각주 집어넣고 하이퍼링크 설정해라. 이것도 아까 전에 다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단 좀 보자고요. 자, 오른쪽 단을 보니까 지금처럼 이곳에다가 스타일 적용시켜라. 아까 했죠? 얘도 스타일 적용시켜라. 아까 했고 여기도 이제 스타일 적용시켜라. 아까 전에 다 해줬습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여기다 이제 글상자를 만들고 이곳에다가 이 글씨를 우리가 잘라내기해서 붙여넣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제목에 대해서는 참고 문헌 1이라는 거 그거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요 부분이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문헌 2 이 세 부지 이상을 보고 얘를 이제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글상자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지금처럼 이런 형태의 이제 우리가 글상자를 만들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Ctrl N-B를 이제 땅 하고 누른 다음에 바로 Ctrl D를 누르면 이 글상자가 만들어질 때 글자처럼 취급이 돼서 이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글상자를 만들 그 위치요. 우리 참고문헌하고 맨 앞에 이제 특수 문자가 있는데 요 앞에다가 커서를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Ctrl N, B를 누른 다음에 바로 이제 Ctrl D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글상자가 글자처럼 취급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글상자 이 세 부지 이상을 보게 되면 글자처럼 취급해라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 이제 Ctrl N, B를 누르자마자 Ctrl D를 눌러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 안에서 커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때 크기랑 그리고 이제 안쪽 여백 요거 이제 설정해 줄 거예요. 그때 Ctrl NK를 이제 따당하고 누르게 되면 개체 속성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때 일단은 기본이라는 이 탭으로 먼저 이동해 주고요. 그때 크기는 너비는 단에 따라 100%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너비가 지금 고정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단에 따라 100% 이렇게 이제 변경을 이제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높이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그냥 기본값으로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마음대로 막 수정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선 없음을 이제 설정하래요. 선이라는 그 탭이 따로 있죠. 선이라는 그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선의 종류를 선 없음 얘를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색 채우기는 시멘트색 중에 60% 밝게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거는 채우기라는 그 탭이 따로 있죠. 해서 채우기라는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면색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시멘트색이요. 얘가 178에 178에 178 시멘트 색깔이 맞죠? 그 중에서 60% 밝게라는 거요. 지금 이곳에 보면 시멘트색 60% 밝게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안쪽 여백을 설정하래요. 안쪽 여백은 우리 이제 글상자라는 그 탭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글상자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안쪽 여백이라고 그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어요. 이 제목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때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모두 다 5mm로 설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모두 이 증감 단추 있죠? 얘를 이제 빠르게 눌러서 우리 이제 전부 다 5mm로 이렇게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크기 그리고 안쪽 여백 다 설정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글상자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죠? 그때 이 아래쪽에 글상자 아래쪽에 있는 거 이 특수 문자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거 싹 다 모든 내용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한 다음에 Ctrl X요. 그러면 이제 잘라내기가 되죠. 그 상태에서 글상자 안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Ctrl V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네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줄 이 제목에 대해서는 참고문헌 1 얘를 이제 적용을 시키고 나머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문헌 2 얘를 이제 적용을 이제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첫 번째 줄을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진하게 해라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하게만 하면 되니까 우리 도구몸 얘를 이용하는 게 빠르겠죠. 가운데 정렬해라 도구몸 이용하는 게 더 빠르다고요. 해서 얘랑 이제 땅땅 이제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설정해주면 끝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문장에 대해서 문단을 내어쓰기 17.4포인트로 설정하래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번 누르면 다음 문단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죠. 그때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눌러주면 이렇게 전체 블럭이 설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Alt T 눌러주고요. 여기서 문단 내어쓰기 17.4포인트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내어쓰기가 지금 여기 있어요. 우리 이제 내어쓰기가 B죠. B 해서 Alt B 눌러주고 탭 누르고 우리가 17.4 하고 이렇게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참고문헌 2 요것도 이제 설정이 다 끝났네요. 그럼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글상자 다 만들었고 참고문헌 1도 끝났고 참고문헌 2도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스타일 참고문헌 요거 이제 지정해 줘야죠. 얘는 I라는 그 글자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요 점까지요. 점까지만 참고 문헌 스타일 요거 이제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i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점까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하셔야 돼요. 그 뒤에 보면 빈 공백이 있죠? 이 빈 공백까지 블럭 설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점까지만 정확하게 블럭 설정해주고 키보드에서 F6번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스타일로 이제 들어오죠. 그때 이 참고 문헌이라는 것도 스타일을 이제 등록해서 쓰래요. 그러면 이제 스타일을 추가시킬 거니까 Alt하고 A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여기서 스타일의 이름을 써라. 스타일의 이름은 얘를 보고 쓰는 거예요. 얘 보고 쓰면 안 돼요. 지금 얘랑 글씨가 똑같이 써져 있지만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해서 스타일의 이름 요거 정확하게 보시고 여기다가 참고 문헌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의 종류는 이제 글자로 하래요. 글자가 지금 여기 있죠? 그때 우리 이제 단축키가 C요. C. 캐릭터의 약자 C요. 그래서 Alt C 이렇게 눌러서 글자로 이렇게 이제 스타일의 종류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참고 문헌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요. 우리가 스타일의 종류를 이제 글자로 했기 때문에 앞에 A하고 이렇게 이제 붙은 거예요. 그때 진하게 기울림 요거 이제 설정하래요. 그거는 참고 문헌 얘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글자 모양을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때 Alt하고 H를 이제 땅 하고 누른 다음에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를 눌러주고요. 기울림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I를 이렇게 이제 눌러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설정이 Alt D니까 Alt D요. 이렇게 해서 스타일을 지금처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의 그림을 봤을 때 여기까지 싹 다 끝났어요. 그러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싹 다 이제 끝났고 이제 남아있는 게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요 세 가지 남았어요. 그럼 이제 머릿말부터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머릿말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집어 넣으래요. 앞에다가는 이렇게 이제 그림을 집어넣고 뒤에다가는 이렇게 이제 날짜를 이렇게 이제 집어 넣으래요. 요런 이제 날짜도 조금 있다가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요런 날짜를 입력할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맨 뒤에 점을 입력을 안 하세요.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점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머릿말을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Ctrl NH요. Ctrl NH를 누른 다음에 앞에다가 이제 그림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림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 쓰는 단축키가 Ctrl NI요. Ctrl NI를 눌러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집어넣고 이 날짜 요거 이제 입력해 줘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머릿말이 싹 다 끝났다. 그러면 머릿말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빠져나갈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Shift하고 ESC요. 그러면 머릿말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머릿말을 집어넣을 때 이런 이제 차트 근처가 됐든 표 근처가 됐든 표 안쪽이 됐든 이런 이제 표 제목이 됐든 이런 곳에다가 내가 커서를 갖다 놓고 만들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빈줄이 있죠. 여기도 이제 빈줄이 있죠. 이런 빈줄에다가 이렇게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 우리가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를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머릿말 만들자고요. 머릿말은 Ctrl NH를 이제 누르게 되면 머릿말, 꼬릿말하고 뜨는데 기본값이 머릿말이니까 그냥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맨 위로 이제 이동이 돼서 머릿말을 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림을 먼저 집어넣어야 되니까 Ctrl NI요. Ctrl NI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림 넣기 하고 짜잔하고 떠요. 그때 경로는 C 드라이브에 WP에 신화공 로고.jpg 요 그림을 집어넣으래요. 이 그림을 집어넣을 때 문서에 포함해라, 글자처럼 취급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당 경로를 찾아가면 되는데 시험장에 가도 그림 파일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이렇게 이제 경로가 써져 있어요. 시험장에서는 이 경로를 이제 찾아가 주면 되지만 우리는 지금 연습하고 있잖아요. 예제 파일 그거 이제 설치한 곳으로 이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C 드라이브 이제 찾아가고요. 여기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해놨어요. 예제 파일을 이곳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림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랬더니 신화공 로고라는 그 그림 파일이 이곳에 있죠.
문제에서 문서에 포함해라, 글자처럼 취급해라,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 두 곳에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돼야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체크 표시를 해제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열기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네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날짜가 이제 표시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날짜는 오른쪽 탭 그거를 이제 설정을 해서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하래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을 때 그림 바로 뒤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텐데, 그때 키보드 좌측에 보게 되면 탭키가 있죠. 탭키 그거 한 번만 누르세요. 그리고 우리 날짜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해서 2026점 우리 한 칸 띄고 12점 한 칸 띄고 27점까지요. 그래서 요 마지막 점까지 정확하게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탭을 설정할 때는 Alt T요. Alt T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 문단 모양하고 뜨죠. 그때 탭 설정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해서 탭 설정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때 탭의 종류는 오른쪽 탭이래요. 해서 탭의 종류를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때 이제 탭의 위치는 16.8cm래요. 근데 지금 여기서 탭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데 그때 단위가 포인트로 돼 있다고요. 요거 이제 단위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센티미터로 바꿔주고 여기다가 16.8이다 이렇게 직접 입력해주고, 내가 설정한 거를 추가시켜달라 그렇게 해서 추가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오른쪽 탭이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죠. 그 상태에서 이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림 뒤에다가 우리가 요 날짜를 쓸 때 탭키를 눌러놨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탭이 적용이 돼서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머릿말 끝이에요. 그러면 이 머릿말에서 이제 빠져나가야 되니까 Shift하고 ESC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커서가 있던 이 위치로 이렇게 이제 찾아와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머릿말이 들어간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릿말 끝났으니까 이제 꼬릿말 집어넣자고요. 꼬릿말은 그냥 왼쪽에 이렇게 이제 글로벌 신문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네요. 그때 꼬릿말을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Ctrl NH를 눌러서 우리가 이제 꼬릿말을 집어넣고, 꼬릿말에 대해서 설정할 거 다 있다. 그러면 빠져나가면 되죠. 빠져나갈 때 또 똑같이 Shift하고 ESC를 눌러서 빠져나오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 꼬릿말 집어넣자고요. 그때는 Ctrl NH를 누르고 Alt하고 F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이렇게 이제 꼬릿말로 바꿔줘야죠. 그 상태에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누르게 되면 꼬릿말을 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글로벌 신문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이 꼬릿말에 대해서 한컴 산뜻 도둠이다, 10포인트다, 진하게다, 초록 50% 어둡게 요거 이제 설정해줘야죠. 커서가 지금 맨 뒤에서 이제 깜빡깜빡 거리고 있으니까 Shift하고 홈 요걸 눌러서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Alt L이요. 그러면 글자 모양하고 뜨죠. 그러면 여기다가 한컴 산뜻 도둠하고 우리가 이제 입력해주고 엔터.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라 그랬으니까 Alt Z 10,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를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 색이요. 글자 색은 초록색이요. 초록색 40, 155, 110 요 색깔이 맞죠? 이 색깔 중에서 50% 어둡게가 맨 밑에 있습니다.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요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정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꼬릿말에 대해서도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갈 때 Shift하고 ESC를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꼬릿말이 들어간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꼬릿말도 끝났으니까 이제 쪽 번호 요것만 이제 집어넣어 주면 돼요. 쪽 번호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되어 있죠. 줄표 넣기도 없고요. 이쪽 번호는 종이가 한 장이 있을 때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쪽 번호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Ctrl하고 NP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쪽 번호 집어넣을 거니까 Ctrl하고 NP를 이제 땅땅 눌러주면 쪽 번호 매기기 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때 번호의 위치는 이제 오른쪽 아래래요. 해서 오른쪽 아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번호 모양은 로마자 대문자로 하래요.
해서 번호 모양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는데 여기서 로마자, 대문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고요. 줄표 넣기는 선택 안함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줄표 넣기 이곳에 체크 표시된 거 해제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작 번호를 지정해라. 아까 문제 보니까 이쪽으로 되어 있었죠. 해서 시작 번호를 2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여기서 이제 넣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쭉 번호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서 작성이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면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이제 해줘야 되는 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거를 서로 비교하면서 전부 다 읽어보라고요. 읽어보면서 오타다, 탈자다,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 잘못한 거 있나 없나 그런 것들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읽어보셔야 돼요. 대부분 시험에 떨어지면 그 원인이 뭐라고요? 오타, 탈자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진다고요. 자, 그럼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채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채점을 했을 때 90점 이상 나올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세요. 그냥 모의고사 사회 요거 이제 풀어놓고 채점해봤더니 뭐 5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틀린 곳을 대충 이제 봤습니다. 아, 내가 이런 거 틀렸네. 그리고 이제 다음 해로 넘어가죠. 점수 또 똑같이 이제 안 좋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올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